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라는 공지를 띄운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그리고 상승한다면 언제부터일지 난 이걸 타이밍을 알아야지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이 계셔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이 과연 오를까요? 상승기가 온다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투자 시기가 고민이 됩니다. 코인이라든가 주식이 소위 박살난 거에 비해서는 부동산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식이라든가 코인은,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나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상승할 만한 요인도 있죠. 그게 뭐냐면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요즘 지겹게 들었던 키워드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하나는 금리,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금리는 지금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을 하는데 여기는 어떤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다 하락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락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건데 공급은 어느 지역은 과잉이고 어느 지역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 있죠. 그러면 이 지역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에 의해서도 공급이 과잉인 지역들은 하락할 위험이 크고 거기다 금리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또 하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공급도 많으면서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하게 되면서 거의 공급이 역대급으로 모자른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공급이 부족으로 인해서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요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나는 하락 요인이고 하나는 공급 부족으로 상방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게 되면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는요. 지금이 2.25%인데 여기가 연말까지 2번 내지 3번 정도 상승한다고 구도 언급하셨어요. 그러면 2.75%나 오늘 같은,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빅스텝은 안 밟는다고 했으니까 0.25를 기준으로 2번 내지 3번이면 0.5나 0.75%포인트니까 2.75에서 3% 정도까지 간다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하방 압력이 강한 그런 것들이고요. 반면에 서울에서의 공급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돼야 되는 건데 재개발 재건축 현 정부 들어와서도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준 게 있느냐? 아직까지 없습니다. 언젠가 하긴 하겠죠. 그러나 지금 괜히 이거 규제를 풀어줬다가 또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불안함이 있는 건지 정부에서 어떠한 지금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금리가 여러분들한테 심리를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금리로 인해서 우리 전세 안고 사는 사람들은 금리랑 상관없는데요. 금리는 사실 부동산과 큰 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도 있는데 그런 쪽도 물론 일리 있는 얘기지만 금리 상승하게 되면 지금 같은 환경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 지금 집을 사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다려보고 싶습니까? 대기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내 집 마련을 꿈꿨던 분들도 지금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수요자가 진성 수요자에서 대기 수요자로 바뀌어버리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수급 밸런스에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매수를 하지 않아요. 매매를 하지 않고 임대차 시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좀만 더 기다려보자. 지금 분위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리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지금 말고 나중은 사야겠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자가로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 전세라든가 월세 쪽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러면 매매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격이 상승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임대차 시장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겠죠. 이 수요가 늘어나는데 예전과 다른 건 뭐냐면 예전에는 여러분 임대차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전세라고 생각했어요. 월세는 1인 가구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산이 별로 없는 분들 있죠. 그 보증금을 낼 만한 어떤 큰 자본이 없는 사람들, 젊은 층들, 이런 분들이 했지만 지금은 월세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전세를 했을 때 여러분 거의 대부분 전세 자금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게 그동안 엄청난 저금리였어요. 그래서 고가 전세라고 하더라도 7, 80% 정도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은 월세보다 현저히 쌌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던 거죠. 이 전세 자금 대출 때문에 전세값이 올라간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주거비 측면에서 월세보다
저금리 전세 대출 받는 전세를 선호했기 때문에 전세가가 막 미친 듯이 올랐죠. 그러면 매매를 구입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임대차로 가고 대부분 전세로 갔기 때문에 전세가 비율이 쭉 올라가면서 일정 부분 높아지게 되면 다시 매매로 가는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있다 쭉 벌어지게 되면 전세로 다시 내려오고 전세로만 막 사람들이 몰리니까 전세가율이 또 높아지게 되면서 좀만 더 보태면 매매 살 수 있네? 다시 매매로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던 패턴이었는데 지금 예전과 다른 점은 뭐냐면 임대차로 오긴 와요. 근데 그게 월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세를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 한다. 그러면은 뭐 내가 현금 2억 있다고 쳐보죠. 그럼 1억을 대출 받아야 되는 건데 1억 대출 받았을 때 예전에는 뭐 2.5% 3% 정도면 됐는데 지금 뭐 5.5% 6%를 달래요. 그럼 1억에 6%면은 연간 600만 원이고 월 50만 원을 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2억 현금에다가 매달 50만 원 내야 되는데 월세로 가게 되니까 2억에 30만 원 달래요. 35만 원 달래. 그러니까 50만 원 내는 것보다 이렇게 내는 게 훨씬 저렴한 거니까 월세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없이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세로 몰렸을 때 전세가가 쫙 올라서 매매가 결국 밀었듯이 지금 전세도 한 거 매매도 한 거 전부 월세로 가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전세와 월세 비중에서 항상 전세가 많았고요. 몇 달 전에 5월 달이었나요? 6월 달 연속, 2달 연속으로 전세보다 월세 거래량이 더 많은 역대 최초일이 발생했고 이번 달 들어서는 오히려 5대5 수준도 아니고 월세가 6, 전세가 4일 정도로 월세 비중이 크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월세가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2억에다가 이자를 내게 되면은 50만 원씩 냈었는데 이게 전세. 근데 월세는 2억에 35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쪽에 수요가 몰리니까 40만 원, 45, 55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2억에 50만 원, 2억에 55만 원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다시 전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점이 반드시 도래를 합니다. 그게 언제일지부터 맞추는 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지금 매매가가 다시 상승하는 어떤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 전세가가 밀어 올려주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러면 전세가가 상승해야지만 매매가가 올라가는 건데 전세가가 상승하려면 사람들이 전세를 많이 찾아야 돼요. 그러면 월세에 대한 주거비 부담이 전세보다 더 클 때를 찾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전세를 찾게 되는 거고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임대차를 옮겼을 때 전세를 와서 쭉 올려주고 금세 매매로 가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죠. 프로세스가 하나 더 생겨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갈 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또 변수가 됐죠. 왜냐하면은 지금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1억 빌릴 때 50만 원 내는 것이 금리가 점점점 더 오른다. 그럼 이게 55만 원이 될 수 있고 60만 원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월세가 55만 원이 된다 한들 여전히 여러분들은 월세를 선호하게 될 겁니다. 전세보다는 싸니까.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될지들 보시는 건데 금리가 계속 인상하는 시점에서는 전세로 전환되기 어렵고 여러분들이 찾는 임대차 방식이 그것은 매매가를 좀 더 늦게 올려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언제까지 오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러한 거래량 감소는 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가격이 오르느냐, 가격이 오른다고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가격이 오르는데 물론 저는 이제 서울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방은 지역마다 좀 틀리고요. 상승하는 시점은 금리가 이제 보합 유지하고 인하기가 결국 오겠죠. 저의 생각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플레를 잡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데 인플레가 안 잡히니까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데 아마 올해는 계속 상승 압박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인플레가 잡히게 되면 내년 뭐 하반기서부터는 오히려 금리 인하 걱정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섣부른 예언 같지만 제 생각에는 인플레만 잡게 되면은 금리를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높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불가피하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올린 것뿐
그래서 그 인하 시점이 내년 중후반기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두 가지 금리가 언제 인하되는 시점인지 그 다음에 월세에서 전세로 언제 전환되는지 이 시점을 잘 고려하게 되면은 향후 언제부터 매매가가 다시 상승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굉장히 거시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그 지역마다의 특징들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호재도 있을 거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 나오는 정책 방향성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텐데 지금 뭐 금리나 뭐나 하더라도 아파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구입하지 않지만 지금 모아주택이다 뭐 역세권 시프트다 이런 개발 사업 같은 데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항상 틈새 시장은 있기 때문에 투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투자 시장에서 손을 놓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제 뭐 올라가는 시점이나 반등하는 시점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뭘 하려고 그러면 늦으니까 항상 준비를 하시는 그런 마인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몇 년 몇 월부터 올라가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고요. 저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리가 이제 언제 인하가 될지에 대해서 인하되는 시점은 인플레가 이제 잡혀서 안정화되는 시점. 요거 기사 눈여겨 보시고 공급적인 여러분들의 그 선택에서는 월세와 전세와 매매가 있을 때 월세에서 전세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가 언젠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수를 준비하는 시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총각을 다툴 정도로 급하진 않아요. 아파트는. 빌라는 그 개발지 빌라는 좀 급한 편이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그 상품이라고 할까요? 상품 카테고리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뭐 상당한 뭐 나름대로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이었고 이런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고 나시게 되면은 좀 더 깊이 있는 속뜻을 좀 알 수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